알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강력한 반등을 보일 것 같았거든요. 결국에 좀 약간 장중에 찬물이 끼얹어졌는데 미국 증시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은 또 주가 좀 흘러내리면서요. 네. 전전주는 이제 8주 만에 그리고 각각 7주 만에 일단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이제 마이너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발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금리의 상승세가 좀 가파라지면서 다시 주가가 약간씩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는 막판에 또 플러스까지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와 부동산을 조금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 시장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0년물은 한 달 만에 다시 3%는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중국이 다시 경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네. 잠시 후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5월 달에 고용 보수가 의외로 또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연준이 뭔가 좀 어떤 금리 정책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일부의 기대감은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리가 다시 3%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달러가 또 이틀째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포인트를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나라의 어떤 환율은 역시 일본인데요. 일본의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간 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약세를 계속하면서 2002년 4월이 또 엔화는 최저 수준까지 네. 이 그림 반대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엔화 약세를 의미하거든요. 엔화 약세가 또 지나치게 또 빨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중국 관련 주식들이 좀 선보여 섰습니다. DD글로벌 많은 분들이 이슈가 있는 거 아셨을 텐데요. 중국 정부에서 좀 조사가 좀 마무리 국면이다 얘기를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공산당이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새롭게 고객을 새로 또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DD글로벌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 있는 중국 주식들, 그 인터넷 주식 그런 거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 폭넓게 반등했습니다. DD가 24% 올라갔고요. 징동닷컴이 6.5% 그리고 알리바바가 6.2%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그 중국의 또 상해 지역 뭐 이런 쪽 일부에서 다시 또 문 닫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하튼 카지노 관련 주식들도 전부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윌리조트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모두 이런 것들이 2, 3%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징지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하는 그런 그 휴대용 어떤 그 청소기나 이런 것들 보면 네. 블랙앤데커 그런 것도 있겠고요. 블랙앤데커는 또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 보면 전동 드릴이요. 네네. 그런 거 하면 많은 분들이 블랙앤데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상장돼 있거든요. SWK라고 상장돼 있고 이 회사는 주가 자체는 크게 재미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만 이 회사는 뭐로 유명하냐면 무려 146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배당을 준 기업도 유명하거든요. 146년이요? 네, 146년. 146년. 네. 모건 스탠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매수 기간에 137달러라고 확인했고 CEO가 이제 새로 교체되는 것들이 발표했는 것이 일부 호재로 반영되면서 워낙 많이 떨어져서도 그렇지만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태양광 패널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요. 동남아, 중국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관세 유예가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일부 좀 보도가 나오면서요. 썬런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또 제법 많이 반등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사실 지난 밤사이에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다 챙겼었는데 애플이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공개됐었죠. 네,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시작됐습니다. 항상 첫날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네. 나머지 날은 이제 다양한 섹터별로 하는 거니까 뭐 크게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더 관심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이제 칩이라든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소위 그 우리로 보면 할부고요. 영어로 하면 BNPL이죠. 물건은 지금 사고 이제 돈은 나중에 지불하는 것들이 BNPL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어펌이라는 회사가 상장하면서 미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비즈니스가 되겠는데요. 애플이 오늘 자체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름도 그냥 페이레이터라는 서비스를 오늘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애플페이가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이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주에 걸쳐서요. 우리랑 약간 개념이 다르죠. 6주에 걸쳐서 4번 분할 납부 가능한 그런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하는 거니까 돈을 받겠습니까 이자를 무이자라는 것도 그렇죠. 강조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펌 주가가 오늘 또 5% 이상 떨어진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약보합 정도로 흘러내렸습니다. 알파벳이 한 1.9% 올라갔고요. 트위터나 테슬라는 최근에 같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죠. 방향성이 약간 오히려 더 반대로도 움직이는 그렇죠. 것이 흐름입니다. 트위터 인수권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의 인수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이슈는 그냥 내가 약속을 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런 이슈가 계속 싸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여튼 트위터가 1.4% 떨어진 반면에 오늘 테슬라는 1.6%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강보합으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 밤사이 정말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다 예상하고 있었던 예정된 일이긴 했는데 아마존의 주식 분할이 진짜 몇 년 만입니까? 거의 20년 만에 네네. 아마존의 주식 분할이 있었고 이제 아마존도 세 자릿수 달러로 이제 살 수가 있게 됐어요. 첫 거래 흐름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어땠을까요? 최근에 한 8일 중에서 6일인가 올랐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반등해서 아래에서부터는 바닥에서부터 한 20% 정도 반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22달러의 거래가 이제 형성되면서 그 기준가가 나오면서 1.99달러, 1.99%가 오늘 반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을 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지만 이제 소수점으로만 매매하시는 거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상당히 좀 편하게 네. 매수하실 수 있어 매매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최근 10년간 주식 분할한 기업들은 연평균 20여 개 있었는데 올해도 한 5개 기업 정도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찌됐건 주시장이 상당히 좋아졌을 때 이럴 때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사실 주식 분할과 펀더멘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 경험적으로 주식 분할과 주가 상승 그리고 주식 분할하는 시기에 어찌되었건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라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꽤 있었다는 것이 원래 분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980년 이래 주식 분할을 발표했던 기업이 S&P 500 대비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 보면 12개월 후가 제일 오른쪽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하늘색 같은 경우는 S&P 500입니다. S&P 500이 한 10%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25%, 26%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16%포인트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제 통계일 뿐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3월에 시작했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월가나 국내에서도 소위 그럼 다음번 소위 발표 기업은 어디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700달러 이상 잡을 수도 있고 500달러 이상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보여드린 것은 700달러 이상의 지금 현재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구글과 테슬라는 이미 구글은 완전히 발표를 했고요. 네네. 테슬라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묻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주총회가 한 8월 1일인가 2일 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들도 이번에 새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 내용도 한번 해주시죠. 네, 6월 21일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인가요? 3주네요. 2주네요. 2주 남았죠. 2주 네. 남았는데요. 신규 편입한 곳이 3개, 편출된 곳이 3개가 발표됐습니다. 3개 발표된 기업도 소개해드리면 온세미컨덕터, 이제 반도체 회사죠. 심벌은 ON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나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다음은 큐리그 닥터페퍼. 여러분 이제 닥터페퍼 좋아하시는 분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회사가 한 6% 가까이 오늘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비치 프로퍼티자라는 리츠인데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데 오늘 이거 주가가 오늘 이것도 역시 3-4% 올라가면서 오늘 주가가 오늘 사상 최고까지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외된 기업은 좀 아쉽죠. 언더아머가 이제 주가도 재미없었는데 네네. 결국 S&P 500에서도
시기에서 탈락돼서 그다음 S&P 400에 오늘 편입이 됐습니다. IPG 포토닉스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서너라는 기업이 있는데 서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서너는 의료용 기기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오라클에 편입 인수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빠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고용 지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으니까 그 고용 지표가 어땠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일자리나 이런 것들 39만 명이 나왔는데 예상이 32만 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좋게 났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실업률이 소폭 늘어났지만 증가했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 대비요 여전히 부족한 것은 레저 및 적격 업종입니다. 그래서 134만 건이 부족한데요. 8만 건, 7만 건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소매 업종의 감소세가 팬데믹 최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편에 보면 소매 업종은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 지출하는 거거든요. 옷을 사러 간다. 딱 그런 쪽에 사는 고용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도 서비스 쪽이거든요. 딱 그런 쪽의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난달 발표는 약간 슬로우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것 정도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미국 시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